안녕하세요. 2013년 9월 11일 주간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주간 종목 리스트 영상입니다. 9월 11일 맞죠? 9월 11일 월요일에서부터 9월 15일 금요일까지 7번 아이언 패턴 후보에 올랐던 7번 아이언 패턴 후보라고 하면 3분 70억 검색이 되고 일단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머물렀던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7번 아이언 패턴을 주고 간 종목도 있고 주지 않은 종목도 있죠. 그래서 일주일치 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개인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할 종목이 보이거나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좀 더 시간을 가지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이니까 종목과 전체적인 멀리서 내려다보는 그림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HTS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위라든가 시가총액 순위 어떤 그런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그냥 이 즐겨찾기에 들어온 종목 들어온 순서 종목이니까 9월 11일이 12일 9월 11일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레인보우 박셀바이오는 12일 날 들어왔는 11일 날 요거 3분 70억 때문에 들어왔네요. 이날 너무 많이 터져서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꼬꼬마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피봇 2차 장선 위 패턴은 사실 박셀바이오가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날 한번 볼까요? 이날 이때 들어오고 조금 어려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680개 780 580개 9월 11일서부터니까 그죠? 80개 캔들이 이렇게 적지? 그렇지. 180개 하면은 11일서부터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시가총액 글자를 누르면 정렬이 되니까 제일 큰 게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전체적으로 피벗 2차 장선 아래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냥 거래대금만 한 번씩 들어왔고요. 일봉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래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업종 차트 잠깐 한번 볼까요? 업종도 9월 11일에서부터 지수죠. 종합지수도 피봇 2차 장선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9월 14일 목요일과 금요일 피봇 2차 장선을 돌파를 하고 3분봉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코스피 지수는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2차 장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지만 하락이 멈추고 일단은 횡보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날 9월 11일 월요일 거래량을 보면 시초가 거래량과 종가 거래량 이렇게 두 개만 장중에는 어차피 얘네들을 뛰어넘는 게 잘 없죠. 보통 시초 거래량이 좀 더 높았습니다. 시초 거래량이 좀 더 높다가 점점 시초 거래량에 가까워지죠. 시초 거래량 종가. 근데 시초 거래량보다 종가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마감을 했네요. 종합지수도 보면 시초, 종가, 시초, 종가 비슷, 시초, 종가 비슷, 시초, 종가가 뛰어넘고 시초, 종가가 뛰어넘네요. 이런 어떤 눈에 띄는 제 눈에는 이런 게 보여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해석은 제가 잘 못하겠는데 저 거래량과 종가 거래량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초보다 종가가 낮거나 비슷하거나 한데 코스피가 유독 종가 거래량이 이틀 동안 상승을 해줬네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저기 나왔죠. 패턴이 상한선 패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쵸?
있고, 나머지는 피벗 2차 장선 아래. 현대차 여기 빨간색, 요때 검출 한번 되고 검정색. SDI 피벗 2차 장선 아래. 이건 하루 위로 올라갔지만 거래대금이 없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 그어놨던 선 치우고, 네이버 이날, LG전자는 요렇게, 두산에너빌리티 피벗 2차 장선 영역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SK바이오. 근데 거래대금이 검출이 안 됐죠. 유한양행, HD 현대, 한미반도체, HLB는 요날 들어왔네요. 검색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체적으로 우하야. 알테오젠 요날 검출되고 요날까지 피벗 2차 장선이. 알테오젠은 화요일 이날이 피크였던 것 같네요. 뭐 조금씩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루닛, 두산, 메디톡스, 파도, 이오테크닉스. 이건 장 초반 정말 나쁜 기중봉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었네요. 그쵸? 이때 상한선 패턴을 레벨 1이신 분들에게 일단은 자제시키는 이유가, 상한선 패턴만 머릿속에 들어오면 장 초반 이런 종목들 여기서 잡아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한선 패턴이다 그러면서. 그런 실수를 하시지 말라고, 아예 상한선 패턴을, 방법을 찾다가 상한선 패턴을 레벨 1에서 그냥 못하게 하자라고 방장님과 저랑 쿠쿠리 부방장님 해서 상의를 한 겁니다. 일단은 레벨 1인 분들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장 초반이 아닌 충분히 캔들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상승이 나올 때 뭐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간다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메디톡스였나요? 파도, 이오테크닉스였죠. 장 초반에 양날의 검이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전 9시에서부터 오전 9시 30분 동안 만 매매를 하시는 유튜버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주식 되게 잘하시는 고수님들. 그래서 고수님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수님들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전날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날 새로 들어가려는 물량들도 나오고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물량들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빵 터지는 거고, 천하제 1단타 대회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대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야 주식 방송도 하고 남들에게 가르칠 것도 생기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고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보분들, 저를 포함해서 초보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여기저기서 배우다 보면 다 그런 분들의 영상을 접해서 배운다고요. 대부분 그분들은 보면 9시에서 9시 반에 승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9시에서 9시 반에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만큼 그 9시에서 9시 반에 살아남을 테크닉이나 신법이나 여러 가지 철학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힘들어져요. 그 시간대에 자꾸 매달리다 보면. 9시에서 9시 반이 황금 피크 시간대인 거는 맞고, 이게 양날이 검인 게, 마치 프라다나 구찌나 이런 오픈런 하는 매장들, 예를 들어볼까요? 오픈런 하는 매장의 문이 딱 열려 질서정연하게 우리 사람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질서정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정연하게 한 줄씩 차례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명, 15명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서대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오픈런 전에 이제 미리 와서 줄 서는 거야. 뭐 하루 전, 이틀 전에 와서 줄 서는 거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죠. 문이 열렸어. 근데 차례대로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 순서를 지킨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픈런.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줄 섰고 대기표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매장 앞에서 그냥 일반 군중들처럼 모여 있다가 9시에 문이 빵 열리는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 아수라장이 되겠죠. 상상만 해도. 그때 살아남는 사람과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힘센 사람, 날렵한 사람, 노하고 있는 사람은 오픈런 9시에 문이 빵 열렸을 때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 고르고 그 고르는 것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다 되어져 있을 거예요. 어디에 가면은 어떤 백이 어디에 있고 어떤 그 소품들이 어디에 있고 딱딱딱딱 계산 어떻게 할 것이고. 근데 동작이 느리거나 체격이 작거나 혹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들어가려다가 깔려서 못 들어가거나 다치거나 들어갔는데 내 거 못 잡고 그냥 나오거나 못 잡고 그냥 나오면 그동안의 시간들이 다 헛수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매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이게 철학인 것처럼 아니 철학이라 이게 마치 저걸 뭐라 그러죠?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9시에서 단타는 9시에서 9시 반에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은 여유롭게 4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되려면 그만큼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 시간이 진짜 4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길러야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초반 상한선 패턴 또 그 중에 하나 들어가긴 합니다. 상한선 패턴 장초반. 그렇죠. 근데 장초반 상한선 패턴으로 살아남으려면 정말 철저하게 왜 거기서 상한선 패턴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상한선 패턴의 수명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발생한 상한선 패턴의 수명은 도대체 어떤 것들의 연관을 받아서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요. 근데 단순히 오이평 지지받고 올라가는구나 이게 상한선 패턴이야 라는 그 단편 조각만 가지고 장 초반에 덤벼들다 보면 여기서 고점 매수해서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캔들을 보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장 초반에 상한선 패턴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기다리셔도 결국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 오전 11시가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매일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매일 이런 종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매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그런데 7번 아이언 패턴이 느린 속도의 당일 주도주 매매 기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부터 아가들이 배우고 한 발 한 발 걷는 걸 배우고 그런 다음에 뛰는 것을 배우고 그런 다음 자전거를 배우고 그리고 수영을 배우고 번지점프를 배우고 스카이다이빙을 배우고 그렇죠.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비행기 운전을 배우고 느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린 시간대에 느리게 다가옵니다. 이런 타점들이 오픈런 시간대가 아니라 눈에 익히고 배우고 하면서 점점 나의 속도가 빨라지고 피봇 2차 저항선 아래에서도 내가 종목들을 핸들링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전 엔지니어링처럼 이런 확실한 7번 아이언 패턴의 영역을 매매에 어느 정도 내 몸이 특화되어져 있다면, 훈련이 되어져 있다면 그 외의 종목들에 손이 나가지 않고, 손이 나가지 않는 건 손절을 하지 않고, 손절을 하지 않는 건 계좌가 계속 살아남는 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 시장에서 계좌가 살아남아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익혀져야,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미 패턴이 피봇 2차 장선 아래에 있지만 패턴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매매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패턴 보이시잖아요. 그죠?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이 아니더라도 오전 9시에 하나마이크론 검색이 되고 올라가는 거 그냥 지켜보더라도 피봇 2차 장선 아래에 있는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레벨이 되시면 눈에 보이는데 이런 종목을 매매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에 대한 연습이 긴 시간 동안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을 종목들을 보는 가운데서 생각이 들어서 길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계속 경고 종목이죠.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차바이오텍 월요일 한번 크게 주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네요. 고영 캔들 한번 보세요. 이건 급등주네 완전히. 빠방 하고 올라갔다가 그냥 쫙. STX 계속 보시고요. 큐렉소. 큐렉소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월요일 이렇게 거래대금 빵 들어올 때 상한선 패턴이다 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다 물리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물론 정말 살아남는 오전장 고수님들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가셨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레벨까지는 힘들죠. 그래서 힘든 건 안 하시면 됩니다. 건너뛰면 돼요. 힘든 건 건너뛰고 그림책 유아기 시절 아이들 그림책 보면 그림 엄청 큽니다. 글자 몇 개 없고 그런 책을 그냥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큰 그림책 눈에 들어오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만 매매를 한다. 펩트론 눈에 들어오는 것만 딱 보이시죠? 요런 것만 기다린다. 22평 터치 딱 기다리고 올라올 때 기다리는 거죠.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요렇게. 어차피 우리 차트는 이런 식이었을 테고. 이거 지울게요. 피봇 2차 저항 넘기잖아요. 검색됐고 피봇 2차 저항 넘기죠. 이때 피봇 2차 저항 넘긴다고 따라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되나요? 이것만 계속 지켜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못 올라가고 내려가도 괜찮아요. 하루 지켜봤는데 캔들 140개를 보는 겁니다. 캔들 140개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죠. 이것만 하루 종일 지켜볼 수도 있고요. 눈알 빠지죠, 진짜. 아니면 3분 단위로 한 번씩 클릭해서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있죠. 그렇게도 하시고요.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이때부터 보고 있으면 호가창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보였을 거고요. 이렇게 넘긴다. 지켜봤을 겁니다. 이렇게 지켜보면 들어갈 수가 있죠. 들어가셔야 하고요. 과감하게. 그리고 5일평 이탈에 매도를 하셔도 되고 이건 본인 성향에 따라서 절은 정하시면 되죠. 5일평 이탈 매도를 하면 됐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제 돌파 자리인데 계속 지켜보는 거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야죠. 뭐.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올라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더 이상 재돌파가 안 나오네요. 이제
22평 밑으로 떨어졌죠. 22평 밑으로 떨어져도 우리한테 남은 패턴들이 3개가 있어요. 데드크로스 패턴하고 다시 터치 패턴이 있는데 2개가 있죠. 터치 패턴은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 2개가 남는데 데드크로스랑 질질이 패턴이 있는데 이미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3분봉에서도 이게 구름대가 이렇게 있는데 구름대도 일종의 매물대 역할을 하고 구름대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얘 데드크로스 패턴 힘든 거예요. 구름대 위에서 반등해야 데드크로스 패턴인 거를 보셨을 거예요. 구름대 위에서 22평 터치 패턴이나 데드크로스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구름대 밑으로 들어가면 혼란스러운 매물대잖아. 구름대가. 굉장히 얘가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말 명쾌하게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걸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름대가 뭔가 추상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들어가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 혹은 들어가질 않아야 돼요.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갔더라도 빨리 빠져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얘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빨리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 그쵸? 그러면 얘는 데드크로스도 힘들고 질질 패턴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질질 패턴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캔들 서너 개 만에 질질 패턴이 안 나온단 말이죠. 서너 개면 5개면 3분봉 15분이잖아요. 15분 동안 내한테는 얘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말 여기서 극적인 반등, 미친 척하고 올라가는 거, 그런 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 초보는. 정말 그 생각 때문에 수많은 깡통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안 했어. 그리고 여기 본전이 왔는데 매도를 안 했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급적으로 진짜 이렇게 없다니까요. 100%는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잘 없다. 거의 없다. 네. 3분봉 5개, 6개, 7개. 그러니까 즉 10분, 15분, 20분, 한 30분 안에 이렇게 내 본전 다시 찾고 내가 원래 팔았어야 하는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잘 힘들어요. 모아서 가야 된다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 못 팔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제 경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못 팔면 이제 장 마감하잖아. 그래도 오늘 돈 좀 들어왔으니까 내일 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날 되면 그래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일단은 개발학부터 시작을 하니까 다시 올려줄 거야. 또 점심시간에 왔어요. 어제 점심시간에도 못 팔았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내가 무슨 수로 팔겠어. 환장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그래 어제는 돈 많이 들어왔고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날일 수 있어. 보통 상한가 갔다가 쉬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가더라고. 또 버팁니다. 이게 강제 그거잖아. 스윙. 지수 탓하고 세력 탓하고 진짜 나와야 됩니다. 아니 뭐 가더라도 14일 그냥 캔들 680개로 볼게요. 그래서 당일 매도 해야 되고, 네.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익절의 상식 동영상 보시고요. 5위평 이탈하면 매도를 하시고, 매도하고 이렇게 올라가도 그냥 두세요. 어차피 이 상승에서 내가 먹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매도를 못했으면, 적어도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그래도 매도를 못 하셨으면 구름대 이탈했잖아. 다음 패턴이 나오려면 적어도 꽤 시간이 필요하다. 5분, 10분 만에 급등은 잘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한 번, 2번, 또 3번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 이탈한 거잖아. 이렇게 올라간 거. 이탈해버렸죠. 그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대까지 나오면 손절을 해서 손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구름대쯤 되면 22평도 이탈했고 이 정도 구름대쯤 되면 거래량도 말랐잖아. 눈치채야 됩니다. 눈치채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나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눈치채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은 데드크로스 패턴은 끝났고 질질 패턴밖에 없습니다. 질질 패턴이 되려면 질질이가 굉장히 길게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이 시점에서 질질 패턴이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나락으로 가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기로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질질이가 아닌 거죠. 질질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질질이가 될지 나락이 될지 나락이죠. 그래서 질질이 패턴을 기다리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손절 안 하고 버티면 정말 곤란해지죠. 그래서 나락으로 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잖아 여기. 피벗 2차 장선까지 이탈했으니까. 그쵸? 거래대금 잠깐 들어올 때 희망을 갖고 또 버티면 안 된다. 네, 펩드론으로 잠깐 그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3부 토건 필에너지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7번 라인 패턴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GI 이노베이션, KG 케미칼, 박셀바이오, 가온칩스 보시면서 그날 내가 시장을 바라봤던 때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뉴로메카, 엑세스바이오, 그죠? 잠깐 올라왔었다. 바이오들이 좀 세게 갔었다. 그죠? 랩지노믹스, 텔레칩스, AD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이거 테슬라. 그것 때문에 잠깐, 그죠? SY, 대한제당. 이거죠. 설탕. 얘네들 조금 움직임이 조금 어려웠다. 기억나시죠? SBB테크, 필옵틱스. 이런 기억들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면서 주말 동안 내가 주의해야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집중했었어야 했던 것들, 내가 조금 아쉽게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그렇죠. 습관 때문인가? 혹은 내 주변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날만 그랬던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큐레터, 무브넥스, 스맥 월요일날 좀 많이 움직였네요. 소룩스 이날 조금 많이 움직였고, 그렇죠. 소룩스 양매매연 방장님 마감 라이브 때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그쵸, 패턴 주면서 요거 매매하신 분들 그때 기억나시죠? SP 시스템스 상한선 패턴으로 그냥 상한가까지 월요일. 센서뷰 그냥 찌르고 빠지고 캠시스, 센서뷰 얘는 무슨 상장 종목이네요. 머큐리 이거 반도체 관련인가? 식총이 이게 굉장히 낮네. 머큐리 하면 그 가수 프레디 머큐리 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던 종목. 대동기어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단일가 들어갔다가 단일가 이후의 가격 상한가 같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주일치입니다. 흥구, 석유, 서남, 이거 그거죠. 초전도체. 덕성도 초전도체인가? 에코바이오. 우리가 거래가 가능했던 타점은 7번 라인 패턴 어제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어제 상한선 패턴. 상보 이렇게 쏴놓고 그냥 쫙 빠지는. 그래서 검색되는 시점에 들어가지 말. 이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3분 70억 검색기를 사용하면서 검색되는 시점에 타점을 잡는다.
자살행위입니다. 진짜로 그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혹시나 검색되는 시점에 바로 매수해도 승률이 7할이 넘는 검색기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거 도대체 그런 게 있는지 있으면 네, 무료로 꼭 저한테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트론 여기 한 번만 엔젠바이오 9월 11일 여기서부터죠. 11, 12, 13, 14, 15 캔들이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 이거 토마토 시스템즈 시스템 왜 자꾸 즈를 붙이지? 토마토 시스템도 우리한테 패턴이 참 없습니다.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없어요. 라이콤 라이콤도 조금 어렵죠. 3기 EV도 7번 아이언 패턴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5가지 패턴을 익히신 분이시라면 여기나 여기서 네, 여기는 없네요. 네, 이렇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 관찰을 좀 하셨던 분이라면 네, 여기서 이렇게 매매가 한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좀 길게 봐서 질질 패턴으로 가끔 이런 것도 네,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경험이 좀 쌓이시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7번 아이언 패턴 꼭 마스터하고 레벨도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도 꼭 익힌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네, 첫봉에 한번 들어가 보는 첫봉에 그냥 첫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첫봉도 의미가 있는 첫봉이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관찰이 이미 되었어야 하고 이 흐름들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야 여기 첫봉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상승봉 아니면 적어도 네. 어쨌든 이 첫봉에 들어가는 겁니다. 돌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 첫봉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네. 첫 번째 매도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 캔들만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돌파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이 돌파를 보고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사람, 여기서 산 사람들이야. 이 돌파가 첫 번째 매도 가격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눌림은 아니고 여기 이제 돌파를 들어갔어. 그럼 첫 번째 매도 가격은 어디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면. 여기죠. 일봉으로 보면 밑에 일봉 보이시죠? 여기 최고 높은 가격 7,680원 여기잖아요. 이게 일단 눈에 딱 보이는 저항이잖아요. 7,680원 7,680원은 여기입니다. 7,680원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눈에 보이는 그날 당일 내가 여기 샀다면 저항은 빨간색 라인 피봇 2차 저항이 보입니다. 우리가 피봇 2차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고 재돌파를 하는 종목을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미리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기서 만약에 매수한 사람들이 여기는 많이 내리는 정거장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안 내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나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딱 여기에 픽스가 되는 이 가격뿐 아니라 대체로 이렇게 러프하게 존을 만들어서 여기가 밑에서부터 사서 올라온 수익을 보시는 분들의 익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확실히 넘긴 거 익절할 사람들 다 나가고 다시 다음 코스를 향해서 버스가 출발을 해야 돼.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죠. 다시 목적지로 회차를 해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곤란하잖아요. 탔는데 다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류장에서 유턴을 하는 건지 정류장에서 사람들 다 내리고 태울 사람들 다 태우고 다시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지 봐야 된다. 그게 7번 아이언 패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돌파를 하고 가는 놈을 잡아야 된다.
가는 놈이 간다. 얘는 안 가는 놈이 된 거죠. 나와버려. 여기에서 올라탄 사람들이 여기 다 내려버렸는데. 그래서 요렇게 꼬리로 혹은 요렇게 살짝 간만 보는 거가 돌파가 아니다.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요거 돌파로 보고 조정으로 보고 5위평 조정받고 올라가니 상한선 패턴이겠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상한선 패턴 아니죠. 종가 보니 그럼 무조건 여기서 창문 열고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창문 열고 나서 뛰어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방금 세운 가설이 틀렸다나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셔야 돼요. 돌파가 아니었구나, 상한선 패턴이 아니었구나라고 인지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죠? 이게 10,000원이 들어갔던 100,000원이 들어갔던 50,000원이 들어갔던 100,000원이 들어갔던 얼마가 들어갔던 상승을 기대하고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분봉으로 쭉 빠졌어요. 거래량도 터지면서. 머리가 하얘집니다. 왜? 내가 틀렸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생각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생각. 그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무조건 손이 매도로 가야 됩니다. 다시 그 다음 캔들 올라가더라도 매도를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토마토 시스템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일주일치 영상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 이렇게 일주일치를 보면서 또 저 또한 주말 동안 종목들 이렇게 보면서 다음 주 3분 70억 검색 종목뿐 아니라 혹은 3분 70억에 검색이 되기를 바라는 관심 종목도 한 서너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각자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캔들이나 그 구름대, 그다음 이동평균선 만들어지는 원리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캔들 관찰하시면서 공부가 조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그런 쪽으로 공부는 하는 쪽이라. 그러니까 이 토마토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 회사이냐, 페트론이 왜 증거금 100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 또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직 저희 초보 같은 기초가 필요한 입장에선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라든가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군데 여러 곳에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5가지 패턴 그리고 7변화인 패턴을 보신다면 훨씬 더 여유롭게 7변화인 패턴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페트론도 아까 페트론 설명을 제가 여기 이렇게 드렸었나요? 그랬었나 봅니다. 이렇게 흘러내린 거. 네. 아닌데. 캠시스. 맞나? 어쨌든, 아까 봤던 캔들이, 아까 설명할 때 봤던 그 캔들 같아서,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움직이는 것들이. 이상으로, 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